One day a female frog lays eggs in the water. 그죠? 이렇게 났죠? 요 뒤에 다 붙여놨어요. 제가 뒤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About 10 days, after about 10 days, a tadpole is bor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냐면요. 얘를 이제 이 큰 애서부터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또 얘기를 드릴게요. 역순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떠지네요. 자, 역순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또 고정관념을 깨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The frog was frog lived with the tails like 2 weeks ago.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And before that, it was. 그러니까 여기서는 was를 공부하죠. 여기서는 뭐 became 이런 걸 공부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연습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쓰기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놨다면 애들이 요 배운 지식을 이제 말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좋아요. 이런 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의미로서 있는 거죠. 이 개구리는 어디서 생겼냐면요, 이것도 사이트에 올려드릴 건데요. 나투다트로 연습했던 개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있는데 이게 뭐 잘 보이진 않죠? 이걸 줄긋기 순서대로 해갖고 이 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활용한 케이스죠. 이런 걸 하실 적엔 아이들은 항상 영어로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 작업을 굉장히 재밌게 하거든요. 일단 아이들은 그리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게 영어 공부다 그런 생각이라기보다 어떤 공작이고 프로젝트고 작품을 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오랫동안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는 것, 읽는 것, 뭐 이렇게 순서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말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의 다양한 모양들을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집에서 연령에 맞게 고르셔서 하시면 돼요. 2자녀이면 또 2자녀 나름대로 연령을 맞춰갖고 오늘은 개구리 테마다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걸 하자 해갖고 이제 공동작업으로 이런 걸 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그 개구리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로그가 나왔으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 그 필독서로도 이 번역본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거든요. 개구리 테마 일정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요걸 읽는 적정한 그 레벨은 파닉스를 막 끝낸 과정에서 이걸 책으로 이제 복습하는 그 정도 때 적당해요. 뭐 생각에 이게 다 애가 빨리 안 읽는다고 포기하실 책은 아니고요. 만약에 토드가 나오면 요때 이걸 한꺼번에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로드, 로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시고 해서 나오는 단어마다 다시 한번 짚어가시면 이걸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다 읽으시면 이제 파닉스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스스로 독서를 정말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거든요. 보통 리틀베어 읽고 이 책을 같이 그때 읽죠. 그래서 요 책을 또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개구리와 두꺼비의 차이 그런 것도 아이들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 도표를 어떻게든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갖고 종이를 반으로 접으셔서 깨구리와 토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또 이렇게도 많이 하죠. 비교를 할 적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해보는데 영어로 해야 되죠. 물론 어떻게 되냐면 frog은 굉장히 스무드 스킨을 가졌죠. 그리고 moist skin이에요. 계속 촉촉해요,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bumpy하죠.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dry해요. 얘는 주로 이제 in water, near water 이렇게 살잖아요. 얘는 보통 on land예요. 그냥 땅에 살죠. 닮았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long hind legs가 있어요. 아까 hind가 뒷다리라는 걸 얘기 드렸죠? 얘는 hind legs for jumping이에요. 뛰어야 되니까요. 두꺼비는 안 뛰어요. 얘는 short hind legs
for walking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틀린 점도 많아요. 또 비슷한 점도 있죠. 뭐 둘 다 뭐죠? 양서류죠. 그런 것도 정리하시면 돼요. 둘 다 이제 amphibian이다. 아까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거친 과정을 다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들. 이거를 지금 하면서 배우는 거죠. 뭐 미리 알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 머드 안에서 알을 뭐 낳거나 겨울을 지내거나 인섹트를 먹거나 이런 거를 한번 쭉 애들과 정리해 보시면요. 영어 단어들도 폭이 넓어지면서 또 개구리와 그 두꺼비의 차이를 알고 굉장히 재밌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Frog과 토토를 읽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이 책의 액티비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재밌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때 Frog가 또 굉장히 무척 그 과학적인 테마가 돼요. 이제 요런 라이프 사이클을 벗어나서 해부도를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몸 안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개구리의 그 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개구리 해부를 해보거나 그러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장이 거의 다 이제 우리 인체에 있는 내장과 겹치는 거를 이제 보통 배우거든요. 이렇게 배우시고요. 요것만 갖고는 이제 좀 재미가 없죠. 이제 이렇게 테스트 겸해서 다시 이제 워크시트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실제로 인체도를 꺼내셔서 이거 프린트 하셔갖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요때는 너무 과한 거를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런 데 보면 정말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개구리에 있는 내장이면 딱 맞아요. 초등학교 애들은. 개구리 내장에서 이렇게 나온 명칭 정도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갖고 노트를 하세요.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찾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 지식이 뭐 굉장해 보이지만 문장을 한번 옮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써보라 그러면요 쉬워요. 그냥 뭐 애들이 쓰는 레벨이 여러 가지만 애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뭐